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디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 춘천에 이어서 이제 2편으로 원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원주에 워낙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이 지역을 따로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워낙 관심이 뜨거운데, 그래도 잠깐 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지 키워드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첫 번째가 비규제 지역인 거죠. 지난 12월에 조정지역이 확대 발표되면서 전국 111개 곳이 조정지역 안에 들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묶이지 않은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는 강원도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원주가 있는 건데, 그 원주가 춘천은 레고랜드가 있는데, 레고랜드 말고도 원주는 그 외에 다양한 호재들이 너무 많죠. 특히나 교통호재,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원주에서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강원도의 이제 기대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도 이 지역을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강원도를 왜 설정을 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본격적인 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공지 하나를 드리자면, 제가 3월 8일부터 강의를 개강하는 투자지역 분석반 3기를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전 오후반 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있는데, 거의 다 인원이 차가지고 마감이 되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으시면 대기를 타거나 못 들으실 수도 있으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 주시고요. 혹시나 오프라인이 마감됐다라고 하시고 자기는 오프라인은 못 온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들으셔도 되니까, 온라인 신청도 받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 대세 상승장보다 더한 상승장이 지금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현금만 갖고 있다. 특히나 요새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막 곳곳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들고 있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을 잃고 있는, 그러니까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상승 흐름을 타고 이제 여러분들이 본인의 이제 세금이라던가 보유 채수에 맞춰서 맞춤 투자 전략을 세우시고, 그거에 맞는 투자 유망 지역을 찾으셔가지고 금액대에 맞는 지역을 가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투자 지역 분석반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투자의 방향성이라던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가 유망한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유망한 지역은 알겠는데 왜 유망하고 내가 확신을 갖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감이 곧 임박했으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좀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지역자료 제공 이벤트는 진행 중이니까, 이제 원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임장 가시기 전이나 혹시나 내 집 마련 고민하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역의 지금 상승 흐름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지역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임장을 가거나 조사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지역 분석이나 입지 분석을 할 때 제일 먼저 이제 지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 서울, 경기 수도권이랑 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거리가 가깝거든요. 서울 내에서도 차가 막히거나 이동이 느려지면 1시간 내로 이동이 불가능한 지역들도 있고 1시간이 훨씬 넘는 애들도 있는데, 오히려 서울이나 경기로 갈 때, 서울에서 강원도로 갈 때, 경기에서 강원도로 갈 때 오히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린다. 저도 이번에 이제 투자지역 분석반 준비 때문에 임장을 강원도로 많이 다녔는데, 사실 며칠 전에도 갔다 왔고요. 갔는데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생각보다 멀지 않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오히려 지리적으로 상당히 가깝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 원주한테는 그렇게 사실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한다면, 지금 사실 원주랑 춘천이랑도 이제 가까워 보이지만 여기 거리도 1시간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원주에서 이제 서울 수도권 쪽으로 갈 때는 1시간 정도만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춘천은 오히려 681만 원 평당가가, 강릉시가 646만 원, 먼 애들이 오히려 가격이 더 나가고 가까운 원주가 오히려 평당가가 더 낮아요. 그런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제 원주에 지금 춘천은 레고랜드가 있고, 원주는 혁신도시랑 기업도시가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이제 밀어주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개발 호재로. 그래서 이제 원주를 밀어주고 있는데, 이제 지방의 불균형한 발전을 이제 좀 해소하고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들이 이제 혁신도시랑 기업도시고, 혁신도시는 이제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이전해서 그쪽에 일자리를 옮겨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시키겠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원주까지 오는데 1시간밖에 거리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인프라나 단지가 형성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때요? 가족들을 데리고 이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셔틀버스 타고 출퇴근을 했던 거죠. 아침에 새벽버스 타가지고 1시간 이동해서 일을 하고 끝나고 이제 퇴근하고 이제 셔틀버스를 타고 집으로 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워낙에 서울 수도권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이들 교육, 특히나 아이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교육 때문에라도 전학을 시키기 싫어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사를 고려하지 않거든요. 근데 막상 또 원주에 가보니까 아빠만 고생을 하면, 한 사람만 고생을 하면 굳이 가족들이 다 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거리가 가깝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지력으로 가까웠던 이런 점이 원주한테는 오히려 좀 좋은 점이 아니라 나쁜 점으로 작용을 해서 사람들이 이주해서 정착하는 율을 좀 떨어뜨리고 속도도 좀 늦추게 됐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원주 안에서도 이제 반곡동이 이제 혁신도시가 있는 데인데, 그쪽은 주말이면 아직도 썰렁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인프라가 좀 옛날에 비해서 많이 갖춰지고, 제가 옛날에 그 혁신도시 처음에 이제 이주하고 사람들이 형성이 됐을 때 공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상가 쪽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은 많이 채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신도시급에서 이제 큰 도심의 이제 대로변에 중심 상권이라고 하죠.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학원가라던가 이런 것들이 쫙쫙 올라갈 때, 프랜차이즈 올라갈 때, 이제 원주 반곡동의 그쪽도 조금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가 그렇게 이제 빠르지 않고 속도가 되게 더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좀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주말은 썰렁하다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좀 원주가 상대적으로 좀 가격 상승이나 이런 이주 정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가격이 다른 춘천이나 강릉보다는 덜 가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투자지역 분석반으로 이제 강원도, 원주, 춘천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원주에 되게 좋은 기회들, 그리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게 눈에 막 너무 보여가지고 정말 입이 너무 간질간질해져가지고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그래서 이것저것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오늘 컨셉에 맞춰서 제 시간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이제 봤던 지역이라서 이제 좀 눈에 익으시죠. 그래서 투자를 안 하셨던 분이고 이제 자기 집 밖에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지도가 눈에 안 익으실 텐데, 이렇게 여러 번 보게 되면 아무래도 눈에 익어서 조금 익숙해지니까 자주 이렇게 눈에 발라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 원주 멀티 차트를 한번 간단하게 보자고 한다면, 지금 시장 강도를 보면 어때요? 전세 시장 강도 주황 색깔과 이제 매매 시장 강도가 있는데, 얘네들이 2019년 초중반쯤에 이제 바닥을 찍고 반전을 해서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상승하기 시작한 이후 바로 이렇게 이 시세 추이를 봤을 때 전세 시세 추이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매매 시세 추이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전세 시장 강도를 봐보시면 어때요? 매매 시장 강도보다 훨씬 기울기가 높고 에너지가 넘치죠. 그래서 전세 시장 강도에 의해서 이제 매매 아니고 전세 시세도 빠르게, 원래 이 반전이 되고 나서 일정한 기간, 전에 했던 지역들 중에는 막 1년 있다가 막 시세에 반영이 되는 지역들도 있었는데, 얘는 바로 2019년 중반부터 바로 전세 시세가 움직이고 반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세 시세가 올라가고 나서 이제 매매 시세도 다음에 따라서 바로 반영이 돼서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전세가 움직이면서 전세 에너지가 모여서 11월, 12월 달에 오히려 원주에 상승을 더 가파르게 만들었고, 그리고 거래량이 더 6월보다는 11월, 12월에 훨씬 거래량이 증폭돼서 폭증했다. 그래서 월평균 거래량을 보면, 이거 2월에 직결해서 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월평균 거래량에 비해서 한 2배 정도가 지금 올라온 거를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를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이제 6월 달에 이제 거래량이 폭증한 지역과 11월, 12월에 폭증한 지역의 차이를 볼 때 전세 에너지가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전세 에너지가 이제 모여가지고 11월, 12월에 이제 매매 시세를 끌어올리고 거래량 폭증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세가에 더 영향을 받는 지역이냐 아니면 대책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냐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사실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과 전세가 상승에 의한 영향에 의한 이제 거래량 증폭을 딱 구분짓기는 조금 어려운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원주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우리가 대책이 발표되면서 비규제 지역이 확 확장이 됐잖아요. 111곳으로 확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서 사람들이 대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전세가 상승에 의해서도 동시에 영향을 받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거를 보면서 원주에 되게 좋은 흐름이 있어서 좋다라고 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보면 매매 시장 강도라던가 매매 가격은 춘천시가 먼저 가고 있죠. 근데 전세 시장 강도를 보면 원주가 더 빨라요. 그러면 곧 전세 시세로 반영이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매매 시장 강도가 춘천보다 낮고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전세가가 먼저 달려준다고 하면 전세가는 올라가고 매매가는 좀 더디게 가기 때문에 이제 갭이 좀 줄어들 수가 있죠. 왜냐하고 한다면 원주가 사실 작년에 입주 물량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입주를 하면서 전세가를 잘 못 받았고 이제 한두 개가 나오면 전세가가 팍팍팍 뛰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애들 때문에도 이제 갭이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제 군산 말씀드릴 때 1억 5천 갭이 있던 신축이 3천 5천 갭으로 줄어들어서 사람들이 더 가성비가 좋아지고 수익이 더 좋아질 수 있어서 3개월, 6개월 만에 3개월 만이죠. 3개월 만에 1억이 오르는 그런 수익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원주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거를 모니터링 해보고 이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그런 것들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그런 에너지들이 좀 모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투자 가성비도 좋아지고 기회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도 이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그 영상의 컨셉으로는 이제 매수 시세가 사실 강원도가 좀 빠르게 올라가고 빠르다기보다는 꾸준히 계속 가고 있죠. 다른 지역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최고점의 매수 우위 지수가 나온 지역보다는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지역을 이제 보는 것이 매수 타이밍을 잡기 좋기 때문에 그 지역을 좀 보시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원주는 좀 지켜보면 참 좋을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상승은 어땠나 한번 강원도 원주에 이제 8월 1일 이후에 전세 시장 강도 높아지고 전세가가 반영이 되는 이 시기에는 누가 많이 올랐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강원도 원주 명륜동에 있는 단구 아파트라는 곳이고 15평 32년 차 매매 시세 9천 증감률 49.9%. 어때요? 요것들만 봤을 때도 느낌이 딱 오시죠? 다주택자들이 유동성이 많아져서 이제 투자를 할 곳을 찾을 때 여기 원주도 그런 투자자들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명륜동의 단구 아파트 15평 소형이죠. 그리고 9천만 원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이런 애들이 많이 들어가서 50%나 상승을 했구나.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무려 32개나 거래가 됐대요. 그리고 그 밑에 그 다음은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에 원주 롯데캐슬 더 퍼스트 1차 34평이고요. 얘는 신축이죠. 새 아파트죠. 48.85. 그러니까 공시지가 1억 미만의 단지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고 이쪽에서도 실거주자들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단지고 그리고 비규제 지역의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가 1%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많이 들어갔을 법한 이 기업 도시의 롯데캐슬 더 퍼스트 1차가
매매 건수가 34건으로 많이 거래가 됐고 50%의 상승을 가져와서 2위를 차지했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원주시 일산동의 우보 삼성 40평 28년차 시세 1억 4,667만원 상승률 41.46%. 느낌 오시죠? 공시지가 1억 미만으로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28년 차면 그런 걸 기대해서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에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2주택자분들이 그러니까 2주택 되는 분들이 비규제 지역의 마지막 남은 이제 취등록세 1%를 쓰기 위해서 좀 괜찮은 롯데캐슬 더 퍼스트 1차가 상당히 입지적으로 좋은 애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사거나 아니면 난 이미 너무 다주택자라서 취등록세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갖고 있는 현금은 아까우니까 취등록세 1%를 받을 수 있으면서 종부세 부담이 덜한 그런 물건으로 이제 가벼운 물건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고 원주도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1위 지역을 한번 보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명륜동이 사실 요새 좀 더샵 때문에 조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원주에 처음 가면 제일 먼저 보는 데가 사실 더샵이잖아요. 더샵 센트럴파크 그 옆에 이제 단구 아파트 이제 구축 오래된 1억 미만 단지로 사람들이 이제 같이 눈을 돌려가지고 이쪽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걸 보면 어때요? 지금 실거래가로 해가지고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건 요 밑에 있는데 이미 그렇게 거래가 되고 나니까 실거래가 찍히는 것도 빠르고 매물 나오는 것도 그 주변 이 실거래가 찍히는 것 주변으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시세 그래프 평균가가 최근에 상승을 못 따라갈 정도로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주도 1억 미만 단지로 좀 접근을 많이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공시지가 1억 미만 투자가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지가 1억 미만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장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승장이긴 하지만 지금 사람들 심리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고 대책이 언제 폭탄 같은 대책이 발표될지 몰라서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는 시장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책 없이 리스크 관리 없이 투자를 하면 오히려 버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주의를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항상 리스크 관리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원주의 공시지가 1억 미만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투자 전략은 제가 강의 때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원주는 지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주는 지금 개발하는 지역들이 워낙 많거든요. 지금 이렇게 막 땅 파고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통우제도 있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지금 변화에 의해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부동산이 이제 앞으로 갈 것인지 어떤 부동산들이 더 가치가 있어질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걸 계획하고 매수랑 매도를 계획을 잡고 들어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주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이거는 임장을 갔을 때 하나 찍어왔어요. 근데 제가 사진을 워낙 못 찍고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좀 안 예쁘게 나왔는데 지금 이 원주역 주변으로도 이렇게 개발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셔서 좀 가치 있는 단지로 접근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할까요? 이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여러분도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는 건 알고 있어요. 다만 이제 확신이 안 들어가지고 지금 꼭지에 사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방법을 모르셔가지고 이제 못 사시는 분들이시지 사실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답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을 자산의 하나로 보든 아니면 그냥 실거주할 때 그냥 거주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시든 내 몸을 편히 누릴 집 하나는 반드시 있으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시간이 지날 때 물가 상승이 일어나서 특히나 지금 인플레이션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실물 자산 가격이 더 오를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인플레이션을 따라서 가치 자산이 상승할 실물 자산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자기는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집은 실물 자산 중에 하나이니까 꼭 하나쯤은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노후 대비를 위해서라도 주택 비용은 날이 갈수록 부담에 대한 비용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지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편히 몸을 누일 집 하나는 꼭 하나 마련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매매가 전세가 상승률 높은 단지 리스트를 제가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보내드리고,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은 순의 단지 리스트를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상승률 높은 단지 리스트를 받으면 지금 상승의 특징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이 원주의 특징도 알 수 있으니까 이런 단지 리스트를 받으셔서 꼭 공부하셔서 조사를 가셔가지고 현실성 있는 임장과 조사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다음에 그 해당 영상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이벤트에 참여하신 것을 보고 일주일 이내에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